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 버틀러입니다. 골대녀 챌린지 리그 5번째 경기죠.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대세 감독의 발라드림 투투 전술입니다. 리사 선수가 키퍼에 들어갔고요. KC 서문탁이 수비에, 서기 민서가 민석이 듀오, 경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메꿉니다. 김태형 감독의 국대 패밀리도 투투 전술입니다. 명서현 키퍼, 수비에 김수현과 김민지, 공격에는 남희애, 황희정이 나섭니다. 광민정 선수는 벤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후반전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정대세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르고 원쓰리를 지시합니다. KC를 키퍼로 두고 리사를 최종 수비, 서문탁 선수를 서기, 민서와 함께 올리는 작전이죠. 골이 더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작전이 이행되지가 않았어요. 이 선수들도 어색했던 모양이고 서문탁 선수가 그대로 수비 자리를 잃었고 서기 선수가 오히려 가운데로 오고 민서 선수만 원톱으로 하는 2-1-1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원쓰리였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경기 결과입니다. 양 팀의 두 번째 맞대결이었죠. 지난 슈퍼리그 5-6위전에서 맞붙었었는데요. 국대 패밀리가 2대1로 발라드림에 이겼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 1승 1패가 되었네요. 득점자입니다. 황희정 선수가 2골을 넣었고요. 서문탁 선수가 1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기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슈팅 숫자입니다. 17개, 20개, 발라드림 2번의 골대를 맞추기도 했죠. 바로 PK 상황에서였습니다. 유효슛 7개, 8개 기록했고요. 패스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발라드림이 서기 선수를 중심으로 시도와 성공 면에서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킥인과 코너킥, 양팀 다 킥인에서 골이 나오기도 했죠. 국대 패밀리 20개, 발라드림은 29개를 기록했네요. 수비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반전에 2골을 넣었던 국대 패밀리 그 이후로 좀 더 지키는 모양새를 보여줬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수치는 비슷합니다. 김수현 선수를 중심으로 클리어를 더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양팀 키퍼 고생을 많이 했죠. 명서현 키퍼 그리고 오랜만에 골문에 들어간 리사 키퍼 6개, 7개 각각 세이브를 기록했습니다. 경고는 총 양팀 합쳐서 3장이 나왔고요. 특히 발라드림은 2번의 PK 찬스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번 다 실축하고 말았습니다. 평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국대 패밀리의 평점입니다. 김수현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경기 기록지를 보면 전반 8분에 경고를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이게 PK를 내주는 그 핸드볼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현 선수 상대 패스의 맥을 끊는 적재적소 수비를 이날 보여줬어요. 그 전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이날 경기는 확실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자, 경서 선수의 부재, 그리고 민석이 듀오의 낯선 호흡, 투박한 패스를 한 것도 분명히 영향은 있었습니다. 수현 선수 핸드볼로 PK를 허용하죠. 하지만 서기 선수의 PK를 서현 키퍼가 막아내면서 커버를 해주고요. 위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점에는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탁 선수에 대한 견제가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수비수 좀 더 빠르게 나와줘서 견제를 해줬어야 됐는데요. 좀 아쉬웠고요. 스밍파 경기 때부터 수현 선수의 킥인 비중이 확 줄었죠. 이날도 2개밖에 차지 않았는데요. 미애 선수의 킥인 비중이 늘어났고 민지 선수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체력 안배가 되다 보니까 수비의 퍼포먼스가 꾸준히 좋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현 키퍼의 이 키핑 능력이 놀랍도록 좋아졌죠. 그리고 민지 미애 선수도 더욱더 팀에 녹아드는 느낌이었어요. 수비에 더 가담을 해주고 있고 희정 선수도 전방 압박 능력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료들 모두가 좋은 수비 기여도를 보여줬어요. 자, 비록 경서가 없긴 했지만 지난 5-6위전 1대4 대패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양은지 키퍼, 전미라 주장도 있었죠. 발라와의 상대 전적이 1승 1패가 되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만났어요. 어느 정도 서력을 했습니다. 1회 슈퍼리그 이후, 그러니까 우승했던 그 대회 이후 오랜만에 2연승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2위로 승강 플레이오프 간다면 탑걸 또는 개벤을 만나는 것이 이미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하지만 아직 1위일지 2위일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당연히 국대 패밀리는 1위 승격을 원할 것 같습니다. 명서현 키퍼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면서 경기의 MOM, 맨 오브 더 매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6개, 그중 2개는 슈퍼 세이브, 캐치 4개, 클리어 하나 기록했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MOM급의 활약을 보여준 명서현 키퍼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명서현 키퍼에게 MOM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실점 경기였습니다. 탁 선수가 원더골을 기록했죠. 키퍼가 막기에 어려웠던 볼이었습니다. 2번의 PK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골포스트 탁 선수였고 한 번은 직접 막아냈습니다. 서기 선수의 볼이었죠. 좋은 키핑 능력을 보여줬고요. 서기 선수의 프리킥도 매서웠습니다. 월 4위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키퍼 입장에서 막기 어려웠는데요. 니어 포스트 쪽에서 침착하게 캐치를 해버리죠. 잘 막아냈고요. 또 민석이 듀오의 골 찬스, 계속되는 탁 선수의 중거리 슛을 잘 막아냈습니다. 정대세 감독을 상대로 부부 더비를 치렀죠. 골더녀에서 일전에 있던 부부 더비들이 있습니다. 이천수 감독과 심하은 선수, 김병지 감독과 김수현 선수의 부부 더비가 있었죠. 세 번째 부부 더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내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동료들이 2번이나 핸드볼을 하면서 PK를 내줬지만 내가 막아줄게,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이었고 실제로 결과로 또 보여줬어요. 안정적인 키핑 능력 보여줬습니다. 지금 3번의 PK 2번 챌린지 허용했는데 다 안 들어갔어요. 그 중에 2번은 선방을 했죠. 심으뜸 선수 거, 그리고 서기 선수 거. 탁 선수 거는 골포스트를 맞았죠. 자, 1위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의 수가 필요하냐? 제 경우의 수 영상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스밍파의 승부차기 승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규 시간 내에 0대0, 1대1, 2대2로 만들어 놓고 스밍파가 이겨야 하는데요.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예고편을 보면 2대로 가면 좋겠다. 뭔가 희정 선수의 말도 있었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자, 그래도 2위를 할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승강 플레이오프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광민정 선수에게는 평점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워낙에 출전 시간이 좀 적었죠. 전반 2대0 리드 상황 첫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볼터치나 경기 관여도도 적었습니다. 민정 선수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울 출전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민정 선수가 공식 경기 10경기를 출전하게 되었더라고요. 이제는 민정 선수 꿀맛을 볼 때가 되었는데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될지 혹은 승격을 만들어내서 슈퍼리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정 선수의 골 그리고 어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남이의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국대 패밀리의 전담 키커가 되었죠. 첫 번째 골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바로 미애 선수의 킥인에서 나왔죠. 리사 키퍼가 1차 선방을 하고 희정 선수가 세컨볼 슛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 골에도 관여가 되었어요. 서문탁 선수 상대로 돌파 시도를 했고 프리킥을 유도해냈습니다. 이날 오른쪽 사이드라인 쪽 KC 선수 쪽이어서 그런지 좀 더 과감하게 유효슛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리사 키퍼가 다 막아냈습니다. 수현 선수가 헛발질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서 선수의 역습으로 이어졌는데 미애 선수가 빠르게 수비 커버를 하면서 위기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전 경기들보다 수비 기여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자, 전반전 핸드볼로 PK 허용을 하기도 했죠. 서기 선수의 킥인을 팔을 들면서 막았습니다. 지난 스밍파전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있었죠. PK를 내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위기를 넘어갔습니다만 팔을 반사적으로 드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자, 팀에 점점 녹아들면서 팀의 조직력도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패스는 아직 아쉬운 부분이에요. 분명히 킥은 좋은 킥을 구사한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필드 플레이에서의 패스 여전히 아쉽죠. 패스 타이밍도 조금 느리고요. 그럼에도 슈퍼리그 승격 이제 도전할 기회 1위든지 2위든지 얻게 되었습니다.
김민지 선수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이날 민서 키퍼가 필드로 나섰죠. 아주 흥미로운 맞대결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피지컬도 비슷하고 아주 적극적인 면모도 비슷했는데요. 몸싸움으로 서로 부딪혀가면서 또 일진일퇴, 또 빠른 발로 수비에 기여했던 미지 선수였는데요. 수비 지표도 예쁘게 쌓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직접 프리킥 골을 기여하더니 이번에도 프리킥으로 두 번째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프리킥 다이렉트 슛을 만들어냈고요. 리사 키퍼의 1차 방어 그리고 희정 선수의 세컨볼 슛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터치가 계속 길면서 슛을 아예 못하거나 슛 타이밍 자체가 한두 박자 늦으면서 좀 아쉬운 슈팅이 발사되기도 했죠.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날 탁 선수가 슈팅 감각이 참 좋았죠. 후반전에도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요. 민지 선수가 키퍼에 앞서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면서 헤딩으로 슛블락을 해줍니다. 이 볼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자, 민지, 미애, 희정 이 신삼각편대 확실히 젊어진 국대팬 멤버들이죠. 김수현 선수, 명수현 선수 이 언니들과 함께 슈퍼리그로 갈 수 있을지 아직은 지금 미정이에요. 만약에 2위라면 더더욱이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잖아요. 민지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황희정 선수에게는 평점 9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골을 넣었습니다. 멀티골 경기를 했고요. 또 두 경기 연속골입니다. 현 상황에서 챌린지에서 3골, 득점 1위거든요. 마지막 경기 여부에 따라서 챌린지 득점왕에도 등극할 수 있어요. 이날 경기 세컨볼 집중력 그야말로 최고 레벨이었죠. 두 골 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위치 선정, 순발력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능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골이 안 될 텐데 골 결정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통산 2호 골, 3호 골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팀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국대 팸에게 사라졌던 패스 플레이였는데요. 수연, 희정, 해미슛으로 이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분명히 국대 패밀리가 킥을 위주로 득점으로 풀어나가곤 있는데 필드 플레이에서의 패스는 좀 아쉽죠. 근데 비록 KC의 슛블락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좋았고 특히 희정 선수가 시야도 넓고 침착하게 패스를 잘 연결하더군요. 전방 압박 능력도 기본적으로 좋죠. 그래서 커트를 해놓고 패스를 해줍니다. 후반전 민지 선수가 오픈 찬스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민지 선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이 터치가 좀 아쉽게 되면서 슛이 좀 아쉽게 됐어요. 자, 국대 패밀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골게터였습니다. 미니 황소 희정 선수 별명에 걸맞게 골게터로 거듭났는데요. 이 오는 길 고생 많았습니다. 부상에도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정은 선수와 비교가 되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누나라는 이유로 사실은 희정 선수 하는 것이 보통 누나들일 텐데 이정은 선수가 워낙 또 탁월한 선수였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골이나 기록을 했고 조금씩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감독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겠습니다. 2대1 승리했고요. 최소 2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챌린지 시작하기 전에 국대 패밀리가 2위 이상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는 분들 좀 적었을 것 같습니다. 친정팀 발라드림을 상대했고요. 그래서 김태형 더비였는데요. 자, 첫 경기는 아쉬웠던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을 해놨고 내리 2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서의 부재가 컸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키퍼 포지션에 서현 키퍼를 꾸준히 기용한 점 굉장히 주요했고요. 이 점이 정대세 감독과 달랐던 점입니다. 정대세 감독은 마지막에 키퍼를 바꿔버렸죠. 첫 경기 불안했던 모습에서 최고의 키퍼 자원으로 거듭난 서현 키퍼. 경기간에 한 달여 정도의 물론 시간이 있을 겁니다. 4주에서 한 달 정도. 짧은 시간이잖아요. 한 2달 정도란 얘기인데 매 경기 서현 키퍼가 정말 최상급의 키퍼로 거듭나는 장면을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셨습니다. 자, 국대 패밀리 슈퍼리그에서 6위로 강등도 되고 4연패 그리고 기존 멤버들도 다 나가고 여러 가지
결과 이상의 이 경기력 많이 우려가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민지 선수, 남희애 선수가 들어오면서 화제성도 좀 끌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스밍파보다 더 위기가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2위까지 확보를 해냈네요. 자, 그리고 친정팀 상대로 1대4로 대패했던 그 기억 소력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4대1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팀에 가서 발라드림을 이겼네요. 자, 강등된 지 다시 한 시즌 만에 승격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경기 중에 2번의 PK 내주면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한 번은 골포스트, 그리고 서현 키퍼의 선방으로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희정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골캐터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경기로 1, 2위 여부가 결정될 텐데요. 김태형 감독의 국대 패밀리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발라드림의 평점입니다. 서문탁 선수에게는 평점 8.5점을 부여하면서 진 팀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한 선수에게 수여하는 민트별을 드리겠습니다. 서문탁 선수 마침내 골대녀 첫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원더골이었죠. 굉장히 멋있었어요. 자, 경기 중에 PK 테이커로 나서서 실축도 했습니다만 또 본인이 유도를 하면서 만회도 합니다. 자, 골 장면이죠. 서기 선수의 코너, 탁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정말 시원한 원더골, 골대에 그냥 꽂혀버렸죠. 큰 스윙이 아니라 간결한 임팩트로 가져간 것이 참 좋았습니다. 이날 경기 탁 선수가 킥의 요령을 깨달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첫 골이 나오기 전에 예열 장면이 있었죠. 역시나 서기의 코너, 탁 선수의 슛이었는데요. 아주 근접하게 날아갔던 슛이 있었고요. 자, PK는 아쉽게 코스 선택 킥 다 좋았습니다만 차는 순간에 좀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것도 있었고 골포스트를 강타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탁 선수의 슛으로 수현 선수의 핸드볼, PK를 다시 유도를 해냈죠. 후반전에도요, 민서의 킥인을 받아서 탁 선수가 중거리 슛을 합니다. 서현 키퍼가 선방을 잘 하는데요. 큰 스윙하지 않고 역시나 임팩트 시에만 힘있게, 그러니까 정확성과 파워를 다 가져가는, 확실히 이 킥의 요령을 깨닫는 것이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서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발라드림 매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서문탁 선수 공수간의 좋은 경기력으로 만회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투지도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발라드림의 잔류 여부는 마지막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리사 선수에게는 평점 7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키퍼로 나서서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세이브 7개, 캐치 4개, 클리어 하나. 자, 하지만 발라드림과 정대세 감독, 리사 선수를 챌린지 3경기 내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격적인 재능이 분명히 다분한 선수입니다. 민서 키퍼도 리사 선수도 이날 경기의 포지셔닝 참 아쉬웠습니다. 2번의 실점 장면도요, 모두 1차 선방을 했습니다만 세컨볼 처리에 대한 집중력, 그리고 수비의 도움도 없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죠. 민서 키퍼였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리사 키퍼도 물론 좋은 준선 활약했습니다만 결국 희정 선수에게 2실점하고 말았습니다. 미애 선수도 이날 좋은 슈팅들 많이 했는데요. 미애 선수한테만큼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 막아냈던 리사 키퍼였고요. 김태형 감독 시절에는 분명히 공격수로 기용이 됐었고 굉장히 빠르게 한 골을 기록했어요. 공격수로 전환한 지 2경기 만에 넣었거든요. 정대세 감독 체제에서는 리사의 공격 재능, 단 한 경기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희정 선수를 보면 또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든요. 포초로서 세컨볼을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공격수거든요. 리사 선수도 결정력, 순발력이 있는 선수인데 패스도 리사 선수한테 가지 않고 세트피스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다시 키퍼 포지션으로 보냈다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KC 선수에게는 평점 6점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서 선수의 부상으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수비수로서, 그리고 막판에는 키퍼도 봤죠. 볼을 잃어버리면서 삐약의 모습, 초보적인 실수도 보여줬습니다만 좋은 수비 장면들도 보여줬어요.
국대 패밀리의 팀플레이, 미에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 장면에서도 KC 선수가 타이밍 좋게 들어가면서 슛블락도 해내죠. 자, 애초에 정대세 감독이 백업 키퍼로서 키퍼 연습도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KC 키퍼도 코뼈가 골절되는 중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좀 불안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나 얼굴로 다시 공이 갈까봐요. 자, 이런 부상들이 매번 나올 때마다 골대녀가 참 뭐길래 이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인제에서 정말 7인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자꾸 하는데요. 결국은 예산 문제, 돈 문제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KC 키퍼가 만약에 KC 선수가 뛸 수 없었다면 4명으로 경기를 소화하던가 혹은 경기 불가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혹은 뭐 다른 선수를 수급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급하게 또 데려와야 되고요. 전미라 선수의 갈비뼈 골절 부상은 기다렸던 전례가 있긴 있었어요. 거의 한 3개월가량을 기다렸는데 그때는 아마도 5, 6위 전이라 시간적 여유가 더 있어서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례가 있긴 있었어요. 이제 FA컵도 해야 되고 다음 시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스케줄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다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부상당할 때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민서 키퍼에게는 평점 7.5점을 부여하게 했습니다. 이날은 키퍼가 아니라 포워드로 나섰는데요. 최고의 키퍼 자원을 포워드로라는 퀘스천 마크가 붙었습니다. 공수간에 정말 열심히 뛰긴 했어요. 자, 2경기에서 1실점을 했고 신 라이벌로 거듭난 원더전에서 키썸 키퍼를 상대로 또 다른 최고의 키퍼 자원이죠. 상대로 판정승을 했는데 클린시트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포워드로 나선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민석이 듀오로 나서면서 150% 이상의 체력을 짜내서 정말 헌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민서가 갈려나갔다. 소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필드 선수를 입맛대로 섰고 뒤죽박죽 되더라도 민서 키퍼 포지션만큼은 유지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경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서기 선수를 공격으로 올라가는 것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를 골을 넣어야죠. 하지만 리사 선수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으로. 그리고 민서 키퍼는 고정. 그리고 서문탁 선수까지 최소 수비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KC 선수가 가세를 하면 되죠. 서기 선수가 왔다 갔다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다 바뀌어도 뒤죽박죽 돼도 민서 키퍼만큼은 이 5인제 미니 축구에서 키퍼의 포지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이상의 전력인데 잘하고 있는 최고의 키퍼 민서 키퍼를 바꾼다? 아쉬웠습니다. 자, 민서 키퍼 기본 선방력이 대단하고요. 피지컬도 좋고 공중볼 처리 좋고요. 롱스로우의 최강자 이거 지난 경기의 스탯입니다. 원더전 17개나 롱스로우 비거리도 좋고 위협적으로 날아간다. 빌드업이 안 되는 발라드림 더더욱 민서 키퍼가 최후방에 있어야 되는 이유고요. 백패스를 줘도 불안하지 않은 유일한 키퍼다. 6번의 패스 중에 5번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이 지난 지표였고 콜플레이 좋고요. 선수 위치 지정도 잘해줍니다. 캐치 능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들을 계속 열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키퍼 자원인데 참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경서 선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민지 선수와의 매치업도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익숙치 않은 자리다 보니까 패스나 마무리에 있어서 좀 투박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민서 키퍼로 지켜가면서 한 골 승부. 지난 경기도 그랬죠. 결국 서기의 결승골로 원더움을 이겼는데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서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을 했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그것도 3개 중에 2개가 파열되고 1개마저도 늘어났다고 했었나요? 부상이 심했는데요. 도저히 뛸 수 없는 부상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 경서를 잃은 발라드림. 또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결국 1대 2패 석패로 방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마 발라드림 감독 선수 그리고 팬분들 입장에서는 경서만 있었더라면 하는 이 워디프, 공허한 워디프를 되뇌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또한 골대녀의 서사가 쌓여가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발라드림의 잔류,
또는 방출,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다음에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이 붙는다면 이제 상대전적 1승 1패죠. 충분히 뜨거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서사가 쌓였네요. 서기 선수에게는 평점 8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어시스트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통산 4호 어시였고요. 탁 선수의 원더골을 이끌어냈죠. 스탯 좀 보십시오. 아주 예쁘게 또 쌓아냈습니다. PK 유도도 했고 또 두 번째 PK는 실축하기도 했습니다. 경석이 듀오의 경서 언니가 없는 자리 서기 선수가 고군분투했습니다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서기의 승부차기 기록을 보면요. 4번 중에 1번 성공입니다. 의외로 좀 좋지가 못해요. 서기 선수의 킥 능력을 감안한다면요. 자, PK도 코스 선택이 좀 안 좋았죠. 명서현 키퍼의 정면으로 향했고 세컨볼 잘 노렸습니다만 골포스트 맞는 불운도 따랐습니다. 자, 하지만 앞서서 미애 선수의 핸드볼을 만드는 PK 유도도 있었습니다. 특유의 찬스 메이킹 능력도 보여줬습니다. 탁 선수 그리고 민서 선수에게 뿌려주면서 좋은 찬스들 창출했습니다만 추가골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선수가 직접 찬 프리킥 슛 벽을 통과하면서 들어가나 했습니다만 서현 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한때는 발라드림이 경석의 듀오를 앞세워서 슈퍼리그 포디움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 노렸었는데요. 어쩌다 보니 지금은 챌린지 리그에서 방출 위기까지 몰려 있게 됐네요. 정대세 감독님에게는 평점 4점을 부여하겠습니다. 1승 2패, 지금 현재로선 4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직 3위로 잔류할 가능성은 남아있죠. 경서의 빈자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민서, 리사의 포지셔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아쉬웠습니다. PK를 2개나 얻었는데요. 하나만 넣었더라도 결과가 달랐을 텐데 역시 아쉽습니다. 경서의 인대파열, KC의 코뼈 골절, 부상 악재도 분명히 있었죠. 골을 넣기 위해서 서기를 올리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서기, 리사 포워드, KC 탁 디펜더, 민서 키퍼 이랬으면 어땠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만 민서와 리사 바뀐 자리에서도 두 선수 다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못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느 정도의 역할, 활약을 보여줬습니다만 키퍼 리스크가 분명히 발생된 거죠. 발라드림이 굉장히 어렵게 여러 키퍼를 거치면서 민서 키퍼로 자리를 잡은 것인데 다시 키퍼 리스크를 불러오게 된 셈이에요. 그리고 바뀐 자리에서 당연히 어색하고요. 투박해지죠. 모든 플레이가. 팀 전체적으로도 조직력이 내려갔고 결국 실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대서 감독 증명할 수 있었어요. 2개의 PK를 얻었기 때문에 둘 다 넣던가 혹은 하나만이라도 넣었다면 경기 항상 매우 달랐을 겁니다. 좋은 결과로 말을 했다면 이렇게 바뀐 포지셔닝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이제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자, 다만 조재진 감독도 아나콘다가 방출된 다음에 계속해서 골대녀의 감독직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슈퍼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거든요. 정대세 감독도 지금은 좀 미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대세 감독도 충분히 명예회복할 만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해서 골대니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점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대 패밀리입니다. 김수현 8, 명서연 9점의 MOM, 남희애 7.5, 김민지 7.5, 황희정 9, 김태형 감독 8.5점입니다. 발라드림입니다. 서문탁 8.5의 민트별, 리사 7, KC 6, 민서 7.5, 서기 8, 정대세 감독 4점입니다. 챌린지 리그 순위표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2승 1패로 선두에, 발라드림이 1승 2패로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챌린지 리그 득점 순입니다. 황희정 선수가 멀티골 경기를 하면서 3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챌린지 리그 어시스트 순입니다. 세 선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타임 득점 순입니다. 여전히 선두는 이현희 그리고 사오리 오나미 순이고요. 이날 경기 이후 경서 선수의 이름이 왠지 더 쓸쓸해 보이는군요. 올타임 어시스트 순입니다. 김승혜, 이현희 선수가 공동 1위죠. 그리고 서기 선수가 마침내 프론트 페이지로 나왔네요. 경서, 최여진, 이정은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입니다. 이현희 선수 19개로 여전히 선두에 나서고 있고요. 2위는 경서와 사오리 선수 13개입니다. 서기 선수는 11경기에서 8개의 공격 포인트, 4골 4도움이에요. 준수한 지표고요. 송소희 선수와 지표가 같아졌네요. 감독 성적입니다. 김태형 감독 11경기에서 6승 5패, 이제 5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2연승 달달하게 기록했습니다. 정대세 감독은 3경기 1승 2패가 됐습니다. 다음 시즌의 거치가 매우 궁금해지는 감독입니다. 팀 성적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16경기 9승 7패가 되면서 지금 세 팀이 10승고지에 누가 먼저 오르냐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탑걸 블라방 국대 패밀리인데 공교롭게도 다 우승팀이 지금 10승고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발라드림은 5승 6패가 되면서 승률이 5할 밑으로 떨어졌네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국대 패밀리가 3위가 되었네요. 8승 2무 6패, 승점 26점이 되었고 발라드림은 확실히 필드승이 참 적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군요. 다음 경기는 챌린지 마지막 경기 원더우먼과 스밍파의 경기입니다. 원더우먼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최종전을 치르는 팀이 됐는데요. 신입인 스밍파를 맞이합니다. 이 두 팀의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두 팀, 국대 패밀리와 발라드림의 운명도 이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마지막 경기까지 역대급 대혼전을 만들고 있는 챌린지 리그. 명서현 키퍼를 중심으로 한 국대 패밀리 최소 2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기 선수를 중심으로 한 발라드림, 여전히 잔류의 희망, 이 마지막 경기에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심으뜸 선수를 중심으로 한 스밍파 거침없는 신입팀인데요. 내친 김에 슈퍼리그까지 노릴 수 있고, 그리고 최소한 챌린지에는 잔류하겠다 목표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더우먼 꽤 오랜 기간 하위 리그만을 전전했었죠. 마침내 슈퍼리그를 밟아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 바이.